네, 부천시월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법무부 차관님, 네. 이른바 언론에 이제 보도가 돼서 이름을 제가 좀 실명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남부지검에서 보니까 이른바 양정원 씨 관련 사기 사건이라고 그래서 어제 그 수사 결과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여러 보도 자료 중에 보니까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둔갑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경위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됐다는 건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예, 그 담당 경찰관이 네.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대상자를 참고인으로 결국 그 신분을 전환해서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참고인 중지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바꾼 거라는 거, 둔갑시킨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래서 이제 지금 보도 자료 취재를 보니까 그게 피해자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권리조차 박탈당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보도 자료에 보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피의자면은 이의 신청할 권리가 있지만 참고인 이의 신청할 권리가 당연히 없는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지금 고소 사건일 것 아닙니까? 그 애초에 사건이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둔갑시켰다고 하는 사건이 고소 사건이겠죠. 혹시 답변 준비가 안 되면 제가 좀 이따 할까요? 예.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경위를 파악한 후에 더 정확한 한번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할 시간에 물어볼 테니까 이겁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뭐냐면, 네. 보도 자료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제가 짐작하는 바로는 애초에 사건이 고소 사건인데 고소된 사람 피고소인을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가 아마 킥스상에 정보 그 망상에 참고인으로 바꿔서 아예 그냥 불송치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참고인으로서는 참고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못했다는 취지인데, 가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것이, 네. 형사소송법상 고소를 하면 그 자체로 지금 피의자로 입건이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우리는 형사소송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보십시오. 만약에 피고소인이 한 명이라면 피고소인이 없는 사건이 되거든요. 그죠? 근데 만약에 피고소인이 여러 명이에요. 이런 사람이 공모해서 나를 사기를 피해를 입혔습니다라고 하면 한 3명 정도를 고소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참고인으로 이른바 둔갑시켰다 하더라도 그 2명에 대한 피고소인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을 통보해주고, 그러면 당연히 피해자는 이의 신청할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피고소인이 한 명이면 그 사건 자체가 고소 사건인데 피고소인이 없는 사건이라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건 제가 보기엔 불가능할 것 같고, 네. 아마도 짐작에 여러 명의 피고소인 중에 한 명을 참고인으로 둔갑시켰다는 것인데, 보도 자료를 보면 이 불송치 결정에서 이의 신청할 권리조차 박탈당한 반면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물론 보안 수사권을 지금 삭제한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일부 반대하는 여론도 있고, 그의 부작용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적인 과제가 보안 사건을 폐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 법이 통과된 이상 그 논쟁은 이제 종식하고, 법무부 입장이나 검찰의 입장에서는 보안 수사권 폐지에 맞춰서 법의 공격이 어떻게 더 없겠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인데, 이 보도자를 보면은 이게 이의 신청할 권리조차 박탈당했다 해가지고 마치 보안 수사권 폐지해서 큰일 날 것처럼 보도자를 쓴 것 같아요. 어감상. 그리고 그것을 보안 수사권 폐지를 반대했던 일부 언론들이 받아쓰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큰일 났다. 이게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둔갑시켜 버리면 이제 이의 신청조차 못하네. 보안 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근데 이렇게 하면 이의 신청도 할 수 없잖아.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소재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1인 피고소인이면 도저히 불가능할 거다, 그거는. 그다음에 여러 명이면은 이의 신청을 할 권리를 박탈했다는 말은 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오후에 확인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게 245조의 5 그 4호에 보면은 2호에 보면은 불송치 결정할 경우에 기록을 검찰에 보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에 보내서 검사가 90일 동안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미진하면 다시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보안소권 국면에서 이 부분을 좀 고쳐야 된다고 했던 것이 이게 내 사건이 안 되니까 성의껏 안 볼 것 아니냐. 그래서 누가 기록 두꺼운 거 검사가 가서 실체적으로 이걸 들여다보겠냐. 그러니까 이걸 뭔가 효율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것을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는 굉장히 형식적인 거란 말이에요. 고소인이 예를 들어서 고소장에 3명이 쫙 적시가 됐어요. 근데 실제 송치된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2명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100번을 양보해서 아니면 1명인데 고소인이 아예 빠져있는 사건이라든지 그러면 그건 누가 봐도 법률의 초보만 뗀 사람이라도 ABC잖아요. 그게 왜 1명이 없어졌지? 그 경위를 파악하면 단박에 해결될 것인데 이게 다른 관련 사건을 하면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은 검사가 이 90일 동안 보고한 것을 제대로 본 건가?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첫 번째 일단 경위 파악해 보시고 두 번째 이게 마치 이의 신청을 할 권리를 어떻게 하면 사수를 써서 이상한 방식으로 잠탈하는 것 아니냐라는 소재로 쓰이는 것에 대한 어떤 법무부의 입장을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는 확인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간단히 답변을 하면 질의를 하면 제가 지속적으로 작년도부터도 이게 국가배상금 예산 좀 추계 잘해가지고 지연손해금은 좀 안 나오게 해라라고 했는데 장관께서도 작년에 2020년 예산 세울 때 잘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벌써 올해 3월 달에는 지금 다 떨어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그러면 지연이자로 지금 몇백억씩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수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연 12% 이자 막 지급하고 그런 고리 대금도 없는 거예요. 국가는 국가대로 돈 지급하고 피해 배상 받아야 할 사람 그만큼 내주고 일을 하는 건데 차제에 만약에 국가 배상을 하는 것이 예상이 어려우면 저는 예산 집행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이렇게 상시적으로 발생하지만 누가 봐도 분명히 집행해야 되는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항목을 넣든지 예비를 굉장히 아주 쉽게 간편하게 그냥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맨날 하는 얘기는 법무부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다 예측합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피해는 국가와 국민이 다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제도적인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이 방법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예산 결산 국면에서 문제점이 합니다. 저 위원장님 간략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답변해 보세요. 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사항 관련해서 첫 번째는 구체적인 수사 절차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배상금 관련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굉장히 증액을 요청했습니다만 예결 소위까지는 그래도 통과가 됐습니다만 국회 최종 단계에서 감액이 되었고요. 그래서 금년 예산은 약 1,400억 원에 불과하고 예비비로 약 2,500억 원 가량을 지금 재배정을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국가배상금에 대한 지연 이자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잘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앞으로 국가배상금이 얼마나 배상액이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을 해서 지금 기획예산처와 그 증액을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내용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셔야겠네요. 네, 그렇게 네, 하도록 중요한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이게 되게 생산적인 질의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혹시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네. 힘을 모아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법무부에서도 최대한 지연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산정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고요.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피해자들에게 범죄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이지만 지원해 드립니다. 이런 의미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배상해 드립니다.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는데 그냥 그 범인은 잡았지만 그래도 국가가 이 피해를 지원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피해 지원금이 이제 제가 만들었던 법인데요. 엄마 아빠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이가 피해 지원금을 받는데 또 우리가 그걸 일시불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피해를 받아서 떠났는데 일시불로 받게 되면 그나마 일시불이 아니면 이게 그 최저 생계비라도 매달 받을 수 있는데 일시불로 주어버리면
최저 생계비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법을 만들어서 일시불로 주지 않아도 되게 법을 이렇게 나눠서 줄 수 있게 함으로써 최저 생계비도 받고 지원도 받을 수 있게 이렇게도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서 이렇게 피해자들이 그 옆에 국가가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잘 찾으셔서 예산 지원을 잘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